안녕하세요, 부인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굉장히 뜨거운데요. 9월 7일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도 상급지에서는 패닉바잉 수준의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공급 확대 메시지가 있었지만 시장은 오히려 지금 안 사면 늦는다라는 분위기죠. 서울과 분당, 과천 같은 상급지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성남은 조금 다릅니다. 추석 전 약한 상승세가 있긴 했지만 서울 한강벨트 수준의 급등은 아니었습니다. 대장단지인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전고점을 회복 중인 수준으로 이제 막 상급지의 상승 흐름이 옮겨 붙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후보지 중에서도 왜 지금 구성남을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위례와 분당 사이에 위치한 강남과 판교를 30분대로 접근 가능한 핵심 입지임에도 아직 회복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시장이 뉴타운 신축 위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구성남 역시 재개발로 신축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광명 뉴타운과 이문 휘경 뉴타운을 보면 신축 입주 이후 대장 단지들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명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84제곱미터의 호가는 현재 16억, 동대문구에 위치한 이문 아이파크자이 84제곱미터도 16억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구성남의 현재 대장단지인 산성역 포레스티아와 신축 예정단지인 산성역 해리스톤 84제곱미터 호가 모두 13억대로 입지 대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성남구도심은 산성역에서 단대오거리역, 신흥역과 수린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성남은 경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단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앞으로의 상승이 기대되는 구성남 주요 단지 7곳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현재 구성남의 대장 단지죠. 8호선 산성역 투요세권, 2020년 입주한 4,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13억 중반대 호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티아는 세대수가 워낙 많아서 역과의 거리별 가격 차이가 제법 있는데요. 황금성과 선호도를 고려한다면 역과 최대한 가까운 매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단지는 산성역 해리스톤입니다. 2027년 입주 예정인 약 3,500세대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입니다. 분양 당시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11억 중후반대로 완판되었는데요. 지금 보니 그 가격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현재 입주권은 13억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입주권은 네이버 부동산보다는 현장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셔서 매물을 확인하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포레스티아보다 약 7년 신축 단지이기 때문에 입주 후에는 15억대 이상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리스톤이 입주한다면 포레스티아, 자이프루지오와 함께 산성역 일대만 약 1만 세대 규모의 신축 벨트가 완성됩니다. 구성남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줄 핵심 지역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산성역 해리스톤 임장 영상입니다. 산성역 3번 출구로 나오면 이렇게 바로 포레스티아가 보여요. 소역세권의 대단지 신축, 아쉬울 게 없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아직 정돈되지 않은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 뒤로 해리스톤의 공사 현장이 보이네요. 이제 단지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신축 대단지답게 상가도 굉장히 규모 있고 깔끔한 모습입니다. 구성남은 아직 손바뀜이 덜 된 곳인데 단지 근처로 오니 젊은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단지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추가 으리으리합니다. 임장 전에 단지 내 경사를 어떻게 했을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평탄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역과 가까운 동들은 상가도 가까워서 선호도가 정말 높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내부에도 작게 상가가 또 있어요. 포레스티아는 세계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재건축한 단지인데요. 그래서인지 단지 내 적용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로 봤던 것보다 동강 공격이 훨씬 넓게 빠진 느낌이었어요. 포레스티아에서 보이는 해리스톤 공사 현장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규모가 상당히 크죠?
120동 바로 앞에도 이렇게 출입구가 있어요. 산성역 3번 출구까지 1분 컷. 이번엔 해리스톤 공사 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산성역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미래의 대장답게 위치가 너무너무 좋네요. 해리스톤 조감도가 보여서 담아왔어요. 초록색권인 3단지, 그 뒤로 4단지, 1단지와 2단지는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4단지 공사 중인 모습이 보여서 영상 촬영해봤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미래가 정말 기대되는 단지입니다. 세 번째 단지는 중앙동 롯데캐슬입니다. 단대 오거리역 초록색권, 2012년에 입주한 준신축 단지입니다. 545세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역세권의 인근 개발 호재로 입지적 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 9억 중반대 호가, 정고점 12억 대비 약 3억의 안전마진이 있습니다. 인근의 금빛 그랑매종 입주, 상대원 2구역과 도안중 2구역의 재개발로 생활 환경이 크게 바뀔 예정이라 가격적, 환경적 상승력이 모두 있는 단지입니다. 네 번째 단지는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매종입니다. 2022년에 입주한 5,000세대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9억 중반에서 10억 후반대 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과의 거리 차이로 단지 간 가격 편차가 큰데요. 역세권인 1단지와 비역세권인 5단지 간에는 약 1억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 단지이지만 1단지에서 5단지까지 단지별로 분리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축과 역세권이라는 점에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롯데캐슬과 금빛 그랑매종 임장 영상입니다. 8호선 단대 오거리역에서 출발했어요. 단대 오거리역은 상권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롯데캐슬 단지로 걸어 올라가 볼게요. 3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도색을 안 해서 외관은 좀 아쉬웠어요. 살짝 언덕지지만 중간중간 평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단대 고가를 기준으로 우측엔 롯데캐슬, 좌측엔 그랑매종이 있습니다. 고가 도로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좀 아쉽다고 느껴졌어요. 롯데캐슬 단지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생각했던 딱 준신축 단지의 느낌.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단지 들어올 때도 엘베를 이용해서 쉽게 올라올 수 있었고 단지 내 경사도 최소화해서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롯데캐슬 위로 상대원 2구역도 슬쩍 보러 왔어요. 맞은편으로 재개발 예정인 곳이 보이는데요. 구성남의 경사를 한번 느껴보시죠. 단대 오거리역에서 상대원 2구역까진 도보로 멀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5,000세대 규모의 신축이라 완성 후가 궁금하네요. 그랑매종 보러 가볼게요. 해오름 도서관이 있어서 아이들과 이용하면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느껴지는 엄청난 경사. 이런 경사로 인해서 저는 구성남의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랑매종 1단지로 들어가 볼게요. 분명 단지 입구까지는 시끄러웠는데 단지 내부로 들어오니 엄청 고요하더라고요. 조경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숲속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2단지에서 6단지까지 보러 나가 볼게요. 높이 보이시나요? 평탄화에 얼마나 힘썼는지 보이시죠? 나오자마자 바로 또 경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1, 2, 3, 6단지 사거리의 모습입니다. 네, 이 정도의 경사예요.
하지만 단지 사이사이는 이렇게나 평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5단지까지 걸어보니 역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멀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다섯 번째 단지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입니다. 신흥역 초역세권 2027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2000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2022년 9월 분양 당시 전용 8제곱미터 기준 12억대로 완판되었고 전매 제한이 현재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해링턴 스퀘어는 평지 입지에 더해 기존 입주 단지인 하늘채와 재개발 중인 도안중 2구역, 신흥 3구역과 함께 입주가 완료되면 구성남의 또 다른 대장단지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단지는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입니다. 2022년에 입주한 2400세대 규모의 신축 단지로 신흥역 역세권 단지입니다. 초품화의 역세권, 신축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고 앞으로 해링턴 스퀘어 입주 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용 5구제곱미터는 10억대 초반, 8사제곱미터는 12억대 수준이며 최근 거래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단지는 해링턴 스퀘어 입주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는데요. 두 단지가 함께 신흥역 일대를 대표하는 신축 중심축을 만들면서 신흥역의 주거 이미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7번째 단지는 중앙동 힐스테이트입니다. 약 1000세대 규모의 단지로 1단지는 2012년, 2단지는 2014년에 입주한 준신축 단지입니다. 약간의 경사가 있긴 하지만 하늘채를 가로질러 역 접근이 가능해 단점이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전용 8사제곱미터 기준 9억 초반대, 인근 신축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단지입니다. 하늘채의 입주로 이미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고 해링턴 스퀘어 입주 시 추가적인 가치 상승도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링턴 스퀘어 하늘채 힐스테이트 임장 영상입니다. 신흥역에서 출발했어요. 공사 중인 해링턴 스퀘어의 모습인데요. 2000세대 대단지, 초역세권, 평지까지 앞으로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해링턴 스퀘어 공사로 안전 통로를 이용해서 하늘채로 갈 수 있습니다. 하늘채가 보입니다. 여기도 평탄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하늘채 1단지 쪽으로 걸어가 볼게요. 걸을수록 해링턴 스퀘어 입주 후가 더 기대되더라고요. 두 신축 단지의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1단지 쪽은 상권이 좀 있어요. 중앙 힐스테이트로 가볼게요. 가는 길에 하늘채 내부도 봤습니다. 그랑매족만큼 좋아요. 힐스테이트에 도착했어요. 하늘채 우측으로 오면 걸어오기 힘드니 하늘채 중간에 엘베를 꼭 이용하세요. 하늘채의 입주로 힐스테이트의 가치가 올라간 게 이 도로에서 느껴졌습니다. 하늘채와 힐스테이트 사이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힐스테이트 단지 상권, 작지만 매우 알찹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늘채 사이길로 신흥역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엄청 편하더라고요. 해링턴 스퀘어 맞은편에서 영상 찍어봤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신흥역입니다. 이렇게 구성남 주요 단지 7곳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모두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준신축 단지들은 아직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이후에는 주택담보대출 축소나 규제지역 확대, 세금 강화 등 또 한 번의 강력한 규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지금 시장의 핵심 문제인 양극화나 공급 부족을 해결해주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너무 오른 지역보다는 이제 막 성장의 초입에 들어선 구성남 같은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든 투자든 너무 오래 미루기보다는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